모두가 이야기하듯 시설은 나쁜 공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설이 자꾸만 나쁜 공간으로만 이야기되면 그 안에 살았던 박경인, 박종경, 문석영의 삶 역시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은 나쁜 삶으로만 부정될 뿐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플퍼스트 서울센터는 이야기 자리에서 시설 그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자고 날았던 세 명이 겪었던 일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는 곳, 바로 피플퍼스트 서울센터가 준비한 탈시설 자립 발달장애인 자유독립 이야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경인, 박종경, 문석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았고 그곳을 박차고 나왔고 지금은 자립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도 자기 집과 자기 동네를 가져야 한다. 이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투쟁해야 했습니다. 2009년 6월 마로니 8인의 농성투쟁으로부터 13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운동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설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발달장애인들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탈시설 자립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별이 권리인 줄 아는 세상에 맞서 진짜 권리가 무엇인지 외쳐온 이들입니다. 세상이 허락한 자리를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있을 곳을 만들어온 사람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경인, 박종경, 문석영입니다. 우리 함께만 행복하겠죠. 잊히지 않게 도와줘. 자,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퀴즈 맞추기 할 건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퀴즈 맞추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시설에서 외출하려면 무슨 서류를 써야 할까요? 1번 외출부, 2번 출석부, 3번 탈출부, 4번 가계부. 누가 먼저 손드셨을까요? 여기요? 정답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1번 맞습니다. 우리가 시설에서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에서 거주자가 외출하게 되면 외출부라는 서류를 쓰게 됩니다. 종경은 땡땡땡땡에 살고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제공받아 사는 곳인데 빈칸에 알맞은 곳은 무엇일까요? 1번 지원주택, 2번 임대주택, 3번 자립주택, 4번 행복주택. 몇 번일까요? 혹시 1번 지원주택이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지원주택은요, 지원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주택을 제공받아 사는 곳입니다.
주시고요. 네, 너무 즐거운 퀴즈 시간이었죠? 네, 오늘 여기 세 분께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신 경험도 있고, 오늘 동경님처럼 처음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을 모두 해소를 하고자 준비한 자리였고요. 또 탈시설, 또 자립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세 분의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서 이분들께서 각각 자립하기까지 어떤 경로를 밟아왔는지 먼저 간략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희님은 1994년 부산의 한 유흥원 시설에서 태어났고 아동시설을 거쳐서 서울 소년의 집으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13살에 인천의 집으로 또 옮겨지게 됩니다. 소년의 집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시설이었고요. 그리고 인천의 집은 장애 아동 거주 시설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집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룹홈으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뒤에는 성인 그룹홈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24살에 그룹홈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LH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에서 자주 옮겨지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아니요, 저는 별났던 것 같아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졌던 것 같아요. 더 좋은 환경으로 살기 위해서 옮겨졌다. 그거는 누가 결정했던 건가요?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나 수녀님들이 결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경희는 그렇게 옮겨질 때 느낌이 어땠어요? 속상했어요. 어떻게, 왜 속상했는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떨어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들랑도 헤어져야 하고, 그리고 말없이 그냥 이해할 수 없이 그냥 흩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자립을 왜 결심하게 됐고 어떻게 자립하게 됐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노력했는데 그 마지막 그룹홈에서는 계속 선생님이랑 그룹 언니들이 자꾸 바뀌어갖고 그게 안정감을 못 찾아서 내가 그냥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급하게. 이제 종경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종경님은 1992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7살에 구미에 있는 삼성보육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미역에 버려졌다고 종경님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서울에 있는 한 그룹홈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 그룹홈이 경희님이 있던 그 곳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이었어요. 그리고 그룹홈을 여러 차례 옮겨서 살았고, 그리고 2016년 1월 25일에 그룹홈은 탈출은 종경님의 표현입니다. 탈출을 했고, 다시 이제 그룹홈에 들어가게 되었다가, 자립을 하게 된다는 2017년 2월 6일이라고 합니다. 종경님, 왜 첫 번째는 탈출이었고, 두 번째는 자립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유가 없어가지고 나왔어. 첫 번째는 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협박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 종경이 나왔는데 그룹홈에서 이제 경찰에 요청을 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종경님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들어가야 했던 상황이고, 두 번째 자립하게 되실 때는 어떻게 자립하게 되셨는지 짧게 소개해 주세요. 자유가 없어가지고 나오게 됐어. 자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시설에 말을 하고 나오신 건가요? 네, 그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문의를 나왔어요. 네, 서경님에 대해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서경님은 1992년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났고, 암사절원에서 쭉 계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자립해서 피플퍼스트에서 활동하면서 시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놀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놀란 마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 실은 작년부터인가 계속 시설이 앙사자로만 있었나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신화원이나 뭐 주몽대하러 뭐 임마누엘집 그런 게 등이 있다는 게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그 세 분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누가 어디에서 살아왔느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께서 직접 나는 누구다, 나의 꿈은 무엇이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드라마 보고 한참 나도 여군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됐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라는 인물은 버려졌던 사람이었는데 한 가정에서 데리고 와서 여군이 되는 그런 멋진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처럼 되고 싶었고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꿈을 꾸었다가 다시 고등학교 때에 돌아가서 바리스타라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일로 8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까지 이야기해도 되나? 4천만 원을 벌어서 결혼했어요. 그게 큰 돈인 줄 알았는데 작은 돈이더라고요.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음악 같은 거 듣는 것도 좋아하고 악기 같은 거 연주도 같이 하고 오케스트라도 같이 했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 보면 하나 들으면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리기도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래요. 요리를 가끔씩 좋아할 때 집에서 요리도 하고 네, 커피도 가끔씩 사 먹기도 하고 예전에 갈수사 교회 전담 받았다가 저녁쯤 따려고 했는데 못 땄어요. 아직. 따려고 하다가 잘 안 되셨나요? IC선에서 네. 그만두라고요. 왜요? 다른 회사 가라. 다른 회사 가라고? 네. 종경은 바리스타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었는데 네. 시설에서 그덕컴에 가서 다른 회사 알아봤으니까 옮기라고 해가지고 옮겼어요. 안녕하세요. 저 문석영입니다. 올해 3월부터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 사진은 우리 영화제 행사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 요리사나 그 정도였는데 좀 크고 나서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그 자조모임 리더다도 한번 해볼까 해서 그 우리 동작 자립센터에서 잠깐 그 2016년에 리더를 했었는데 뭐 정식으로 일하면서 그 리더도 해보고 싶었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신나고 알찬 모임이나 그 탈시설 자조 모임 운영하면서 이렇게 리더처럼 활동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주로 디즈니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뭐 토이스토리도 있고 뭐 미키마우스 같은 것도 있고 뭐 다른 거 말고도 곰돌이푸나 밀로의 스티치하고 또 라이온 킹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인 조금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거주시설 가족처럼 보이지만 가족일 수는 없어요. 네, 없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4번, 5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나눈 이야기 중에서
각자가 조금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구절을 한 구절씩을 뽑아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조금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거주시설, 가족처럼 보이지만 가족일 수 없는. 자, 먼저 네, 이거는 경민님이 했던 얘기 중에 저는 셋째 가서 맞기도 많이 하고 맞기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의무감도 있었고 언니들의 금지감이 있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셋째인데 언니도 학교 데려다 줘야 되고 동생도 학교 데려다 줘야 되고 할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학교 선생님은 체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체벌도 받으면서 동생들을 데려다 줬었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았어요. 네, 나는 시설에 살 때 여행 가는 것이 지겨웠어. 이게 또 무슨 이야기죠? 그 작은 예수회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큰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미사도 드리고 거기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자기도 했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1년에 2번씩 했고 여행을 자기가 목정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정할 수 없었다? 네, 그때는 정할 수가 없었어. 시설 마음대로 정할. 저한테는 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뭐 억지로 같이 노는 게 또 좀 있었고 뭐 하기 싫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억지로 하게 되는 일도 있어서 좀 그런 날도 있긴 있었어요. 이거 억지로 하자고 하면 이거 인권 침해 아닌가 해가지고 솔직히 인권위원회 솔직히 이거 신고해버리고 싶었어요. 이거 저 강아지 싫은데 억지로 애견 캠프 가자고 하는 게 좀 너무 싫어가지고 그게 좀 그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4년 그 애견 캠프 간 거는. 이제 존경의 이야기, 존경의 한마디인데요. 나는 선생님이 심부름 시킬 때가 좋았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 가지 신문은 할 때도 많았고 여러 가지 설명의 신문은 지킬 때가 많았어요. 제가 똑똑해가지고 기사를 잘 찾고 그래가지고 저만 시켰고. 존경이 잘해가지고 존경만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게 좀 뿌듯했었어요? 네.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형이 있어. 네, 아까 살짝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여정호 형이라고 있는 형이 있었는데 시사에서 부탁하고 먹는 애까지 만들었었어요. 여러 명이 괴롭혔어. 여러 명이 괴롭혔고 그 괴롭혔을 때 존경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선배님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고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장애인이라서 나만 시설로 꼭 보내야만 했을까도 솔직히 원망스러웠는데 그 아버지가 편찮으시면은 동생이랑 누나도 그 시설로 같이 가야 되나 아니면 나만 시설을 보내지 말던가 이런 거 솔직히 이런 원망이 좀 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존경님이 읽어주실래요? 거주시설 그러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저는 동천의 집에 자주 가고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 가는 것 같고요. 비 오고 통 넘칠 때면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일반 시설에 살았을 때는 너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동천의 집이라는 곳은 정말 집 같았어요.
나에게는. 네, 그 다음 이제 종경님은 살던 시설에서 내가 돌봤던 동생들을 찾고 싶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보고 싶은 동생들도 있고 제가 돌봤던 동생들도 있고 다운증후군 같은 애들 제가 돌봐주기도 하고 뭐 제가 보살피기도 하고 그랬었고 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살피던 동생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고 그러신 거죠. 네. 지금은 만날 수 없나요, 혹시?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고 예전에 쓴 기쁜 우리 복지는 전에 받아보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서경님, 저는요, 암사전 가서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는데요. 제가 가는 이유는요, 저랑 지냈던 동생들도 있다 보니까, 기부한 돈으로 우선 자립도 공간도 마련하면서 자립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서 후배들도 얼른 재활원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서 얼른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기부도 해주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분께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립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립. 함께 사는 거, 국내에서 사는 거,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함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거. 함께 살고 함께 도와가면서 사는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립이라는 꿈이 물론 좋은 집도 좋지만 좋은 회사 동료들이랑 만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건데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 와서 아주 좋아가지고 너무 만족해서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뭐 좋은 동료들도 많이 만나면서 좀 지내는 거. 네, 지금 아주 만족해요. 네.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원주택에서 살면서 돈을 모아서 안정된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좋은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대 아파트라도 얻어서 살고 싶은데 제 나이도 너무 어리고 하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리기도 해서 그래서 저는 지원주택이 빨리 늘어나서 전국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동경님, 네. 내 집 근처에 아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네, 여기에 담긴 바람은 무엇인가요? 내가 아는 집 근처에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얘기도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공유하면서 배우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서경님의 이야기인데요. 네, 방 하나에는 피규어 가득, 또 다른 방은 내가 쓸 거야. 서경이 그리는 집의 모습입니다. 예. 저는 뭐 임대 아파트나 그런 데 신청해가지고 피규어나 그런 거를 넣고 하나는 잠도 자면서 생각할 수 있는 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방 2개만 되나요, 서경님? 네. 옷장이 3개신데요. 네, 이렇게 이제 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얼추.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들려주고 싶은 또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차관은 바뀌는 않았어요. 네, 가끔 올려올 때 있어요. 지금은 자주는 않아요. 필요할 때만 내가 내려가서 얘기만 해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병원에는 들어가 봤어도 시설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 시설에는 그 뭐라고 하지? 그 들어와야 되는 시간 그 뭐라지? 그러니까 외출하고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 정해진지 궁금하고 또 탈시설이랑 병원에서 나오는 탈원화랑 좀 비슷한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려우면 그거 질문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네, 세 분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저희 이제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모두 품에 안고서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네. 끝으로 오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박경인, 박종경, 문석영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고 제 구절구절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오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인들도 다 자립할 수 있게 많이 발언도 하면서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고, 그리고 모두가 탈시설할 수 있게 많이 하도록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